국정원 직원이 이런 논란이 되는 글도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확인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무효론까지 들고 나온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러죠. 야당은 지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다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천용택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도 한 적이 있죠. 99년 미림팀을 운영했고요. 거기서 나온 테이프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천용택 국정원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도청 내용은 일부 알지만 죽을 때까지 말 못한다.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정말 쓰레기였다. 정보적 측면에서 보면 쓰레기 중에서도 더러운 쓰레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정한 부분이고 네.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도청을 했다는 것이죠. 자,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내용을 봤는데 쓰레기들이다. 이거는 국정원이 도청팀을 공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얘기고요. 도청 테이프 내용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다. 무덤까지 가져갈 것.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거죠. 지금 이 수사에서 나온 게 도청도 있지만 원래 이 도청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한 건데 천용택 원장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국정원장 때 그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의 여자 관계 등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TF팀을 운영한 겁니다. 이게 그때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요.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그 이 천용택 당시 원장은 이 7, 8명 정도의 TF팀을 이제 꾸려가지고 어디 보냈냐면 고급 인사들이 가는 술집, 룸살롱 이런 데 있는 지배인이나 여주인들을 포섭해서 이런 사람들을 망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보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망원. 예, 네. 협조자라고 이제 포섭을 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여자하고 술을 먹었고 어느 호텔에 갔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래서 천용택 지금 이 전 원장이 쓰레기다. 이거는 아까도 그랬지만 내가 봤는데 밥 먹으면서 한 잡담 등이 섞인 쓰레기다. 그만큼 저 때는요. 정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어떤 건가를 보려면요. 저런 게 정말 정치 개입, 이 선거 개입입니다. DJ 시절에 국정원이 얼마나 저런 더러운 짓을 했는지 이미 이 수사가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그런 국정원은 어땠는가. 김만복 원장이 있던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은요.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뒷조사해가지고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가지고 그 뒤에 이거 사찰했던 국정원 직원이 기소돼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선거 개입이고 대선 개입이고 정치 개입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했던 정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댓글, 트위트 뭐 이런 것 가지고 마치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부정하게 당선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김성욱 대표. 네. 내용이 쓰레기들이다라는 거는 뭐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좀 그 일반인의 그 도덕 감정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천용택 전 원장이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쓰레기였는지 우리로서는 가늠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쓰레기 중에도 더러운 쓰레기,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걸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후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추측해만 아시겠지만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은 도청 문제로 구속당했습니다. 당시에 도청을 당한 사람이 1,800여 명입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도 있었고요. 정치인도 있었고 당시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는 비화폰을 들고 다닐 정도로 도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고 신 대표도 도청 당했을 가능성이 물론 저희 집 앞에는 네. 도청이 아니라 뭐 계속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지키고 있었죠. 북한에서 무슨 인사들만 내려왔다 그러면 보수단체 주요 인사들 집 앞에는 경찰, 국정원이 가 있는 것이 뭐 다반사였습니다. 인공기 태울까 봐요. 인공기는요, 사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해갖고 뺏어가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저희가 뭐 인공기 태우려고 하는 퍼포먼스 때문에 마치 무슨, 마약을 들고 다니는, 폭탄을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리고요, 당시에 천용택 그 원장이 운영하는 저 팀이 왜 해산됐느냐. 보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기자들한테 어떤 발언을 했냐면, 김대중 후보한테 삼성이 정치자금을 보냈다. 이런 발언을 기자들한테 했다가 이게 확인된 건가요? 그렇죠. 문제가 돼가지고 이 팀이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요. 네.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화를 불러오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의 국정원들이 이 국내 정치 그리고 민간인 사찰 정말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후보 되기 전이죠. 정치 자금을 그러니까 갖다 이게 줬다. 뭐냐면 1997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라는 단서를 달고 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삼성이 보냈다고 했지만 받았다는 이야기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흘리게 되고 이게 실수가 돼서 그 팀은 해산됩니다. 그간 침묵하던 문재인 의원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지난 대선의 후보, 다시 말해서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발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의원은 본인이 꼭 해야 할 시점, 자기한테 불리한 NLL 대화록이나 사초 실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말을 아끼고 시기를 너무 뒤로 잡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는 너무 조급하게 참지 못하고 일찍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이 문제는 이 성명을 보면은 그 전문 내용을 보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과 경찰과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광범위하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군사 독재 시절 이후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 개입은 경악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의 댓글 문제도 이게 조직적 개입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고 게다가 군의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게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단 것이라고 1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군사 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운 군의 선거 개입, 경악스럽다라는 표현. 근데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반드시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한다고 나온 이 안건이 뭡니까?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주장들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NLL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니, 답변 아주 네. 간단하게 할래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과거를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이 상당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 도청당합니까? 뭐 정치인들 도청합니까? 댓글 몇 개를 달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뭐 빈대잡지하고 초가상감 태우는 일처럼 될 수뿐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문재인 의원이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분 후에 문재인, 설훈, 박지원 이런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대선 결과에 대한 문재인 의원의 과거 발언을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12년 12월 19일 대선 당일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한다. 금년 6월입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8월 18일 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9월 12일 박 대통령이 수혜자다. 10월 23일 박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변화무쌍하죠. 그네 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대개의 경우에 뭐 영국도 보면 이제 존 메이저 전 총리가 이제 둘이서 이제 토니 블레어와 이제 경쟁을 하다가 딱 선거해지면 일단 그 전화를 겁니다. 확정되는 순간 확정되기 직전에 전화를 걸고 축하한다. 그리고 한동안은 다음 총리가 아주 훌륭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침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대선 이야기를 꺼내면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지지자들이 갈리기 때문에 국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네. 두 번째, 대개 우리 법을 보면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적용되는 시기인데 대개는 뭐 5년이나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선거는 6개월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가면 더 이상 지난 이야기 가지고 다시 싸우는 걸 하지 말아라. 왜? 네. 선출된 사람은 이제 자기 일부터 해라는 건데 이런 정신을 떠나서 문재인 의원은 계속해서 이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탈당이나 구단절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문재인 본인을 위해서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 과연 현명한 것인가.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그룹 NLL 대화록이나 사초칠정으로 다소 궁지에 몰린 듯한 친노그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쳐주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해서나 야당을 위해서 과연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발언도 대선 불복의 기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게 작금의 흐름입니다. 국정원, 보훈처, 군 이건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서른 의원은 사실상 제가 과거의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10년간 정치 생활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안 보겠지. 저런 허위사실 퍼뜨리는 정치는 없어지겠지 했는데 2007년에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나와서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과거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창 후보에 대해서 20만 달러 수수설 이걸 퍼뜨렸고 아무런 근거도 책임도 지지도 못하는 발언을 했으면서 이것을 퍼뜨려서 선거에 영향을 주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서른 의원입니다. 공작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와서 저렇게 마치 지금 대선의 댓글을 가지고 선거 개입처럼 얘기하는 것. 저는 정말 서른 의원만큼은 방송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른 의원의 2002년에 20만 달러 이회창 수수설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셨던 분이죠. 이러한 정치 공작으로 이미 선례가 있는 분이 저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껄끄러운 면이 있고요. 그러다 아까 박지원 의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 보훈처, 군 등의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침소봉대해서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그리고 법에 맞는 얘기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훈처 얘기도 했는데 지금 국정원이나 군의 댓글 문제도 이것도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닐 뿐 아니라 보훈처는 안보 교육을 한 걸 문제 삼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안보 교육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라 붙여라 한 얘기도 없는 안보 교육이 본인들에게 불리했다라고 부정선거라고 뭐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주장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2006년도에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주역 아닙니까? 그 당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불법 자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국정원을 누가 망쳤습니까? 박지원 의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을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좀 더 자신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국정원 개혁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입니다. 전략홍보본부장이 했던 발언 자막으로 좀 볼까요? 자, 축구로 치면 문전 찬스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자,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대선이 부정선거가 맞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민병두 의원은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입니다. 전략도 짜고 홍보도 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자, 국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선은 부정선거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불법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중진 의원도 문제지만 공당의 전략홍보본부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